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한국을 향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인데요. 김 부부장은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들었다면서 강 장관을 비난했죠. 구체적으로 앞서 강경화 장관은 바레인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강 장관의 연설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속심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며 남측의 생각을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바닷물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우려로 소금 생산까지 중단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부장의 반응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민감해하는지 엿보이는 대목이죠. 한편 김 부부장이 남쪽을 향해 담화를 발표한 것은 6개월 만인데요. 지난 6월 17일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거세게 비난하면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 나온 것입니다. 장관급 인사의 발언에 북한이 외무상 혹은 외무성 관계자가 아니라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의심하는 발언이 남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 부부장의 담화는 남측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도 읽히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북측에서 강 장관의 발언을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남측에서 북한 체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김 부부장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죠. 한편 국내 언론은 김 부부장의 계산돼야 할 일이라는 표현에 주목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와 탈북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사용하는 계산하다는 말은 잘잘못을 가려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뜻이며 보통 우호적 대상보다는 적대적 대상에게 책임을 묻는 전 단계로서 계산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일본을 비난하면서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나라에 끼친 모든 죄악을 단단히 계산해 두고 있고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밝힌 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죠. 결국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김 부부장의 발언은 강 장관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김 부부장이 언급한 계산의 구체적 방법이 설명되지 않았다는 건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로 예정된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대내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계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을 포함한 대외 메시지를 자주 내놨는데 이를 앞두고 우리 정부에 선제적으로 기선 제압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 부부장의 담화는 마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찾은 날 나왔습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북한 특별대표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북한이 공개한 담화문은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도착한 8일자로 작성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 직전에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는 논란이 된 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나흘 가까이 지난 이후이죠. 따라서 앞뒤 상황을 고려해보면 북한이 담화문 작성과 공개 시점을 치밀하게 계산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즉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인데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은 시기인 만큼 의도적으로 남북한
북한 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해 비건 부장관에게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비건 부장관의 현재 역할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현안을 인수인계하는 것인 만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한국 측과 나눈 의견을 바이든 행정부 인수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군사 도발을 벌이는 대신 대남 압박을 통해 미국에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북미 관계를 자신들이 직접 끌고 가겠다는 것이죠. 한편 최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추가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과 관련된 중국의 무역회사 등 기업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입니다. 제재 대상이 된 6개 무역회사는 북한과 중국, 홍콩 등에 있는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제재 대상에 포함된 평양 소재의 대진무역총회사는 2016년 중반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이미 유명한데요. 앞서 미국 언론들도 이 업체가 수천 톤에 달하는 석탄과 찰광석을 베트남으로 운반했으며 이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제재를 피하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당국도 이들 업체가 석탄 거래와 공급, 운송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북한 노동당에 기여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북한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된 수입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석탄 조달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 등의 조치를 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죠. 이에 따라 정권 교체 직전 대북 제재를 매개로 한 대북 대중 압박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유리한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북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 역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조차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중국과 북한을 향해 바이든 당선인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열세를 면치 못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죠.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모두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기선제압을 시도한 만큼 머지않은 시간에 추가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또한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북한은 한국을 향해 이른바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난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향한 유화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다시 거리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돌이켜보면 지난 6월 대남전단을 빌미로 김여정 부부장이 남조선 당국이 더러운 짓을 할수록 우리 천만 국민의 보복의지만 백배해지고 저들의 비참한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폭언을 쏟아낸 바 있죠. 그리고 석 달 후 공무원 피격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어 10월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이번 김 부부장의 담화까지 6개월간 4차례에 걸쳐 강원 양면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대남 메시지는 그만큼 북한이 조급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북한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남모를 속사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대북 제재로 내수 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는 북한의 조급증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조차 더 이상 북한의 편이 아닙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는 상태지만 국경 봉쇄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피폐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는 북한 사정이지 미국이 신경 쓸 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달리 대화를 급하게 진행할 필요성도 없는데요.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은 더욱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한국을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있죠. 즉 다음 달 노동당 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화 제의를 해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7년 말 핵실험을 마무리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국과의 협상장을 마련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참가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입니다. 잇따른 도발과 북미 간의 막말 싸움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게 되었죠. 당시 안보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7년 6차 핵실험 직후 북한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마무리한 뒤 한국에 손을 내밀기 위한 완벽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언급하면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급속도로 진행했었죠.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중단된 뒤 협상 이전부터 기대해왔던 남북 경제 협력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북한의 경제 피해와 남북 경제 협력,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먼저 압박성 발언을 내놓고 다음 달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새로운 해의 남북 평화라는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비난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은 앞서 나온 담화들과 비교해 볼 때 수위가 비교적 낮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부부장 명의로 나온 담화를 보면 청와대를 겨냥해 적반하장의 극치, 주제 넘은 실없는 처사, 전응하다 등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심지어 우리 보기에는 사실 청와대의 행태가 3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비하 발언까지 거침없이 쏟아냈었죠. 또한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도 항상 연단 앞에만 나서면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만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신공격을 쏟아냈었는데요. 그런데 이에 반해 이번 담화는 단 4문장에 불과하고 내용 역시 이전 김 부부장의 담화에 비해 덜 거칠 뿐 아니라 전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내부용 매체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